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청와대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권은 명백한 인사청탁이라고 비판하고 여권은 열린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선관위의 5천만 원 셀프 후원은 위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임명 2주 만인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지금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리한 것으로 지금 현재 네, 10시에 사의를 표했고 수리한 것으로 알고요. 예. 일단은 본인이 선거법 위반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서상 그것이 용납되기 어려운 문제다라는 점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하고 대통령께 누가 돼서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참여연대, 몸을 담았던 참여연대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왔을 때 사실은 고민을 했었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그 소회를 지금부터 1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야권은 계속해서 좀 공격에 나서고 있고 이제 추가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김기식 전 원장 본인이야 뭐 그렇다 치고요. 충분히 우리가 얘기 많이 했는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주변, 그러니까 청와대 등 여권 관계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어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김기식 원장 임명에 대해서 한 점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공식적으로. 지난번 이분이 이제 다음번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죠. 그렇죠? 이분도 변호사 출신인데. 그리고 청와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강원랜드 그 불법 채용권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마이크를 잡고 직접 다 해임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뭐 서울시 선관위에다가 물어보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가고. 어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고무줄처럼 잣대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정말로 문제를 반성한다면 청와대가 그 선관위에다 미루지 않고 조국 민정수석 이전되면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던 거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계속 아무 얘기 없이 지금 숨어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이 사퇴론이 지금 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일부 언론과 정치권 일부에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선관위에 의뢰했던 것은 야당의 공세 또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그 절차를 밟는 것은 청와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좌관 동행 여부, 그다음에 보좌관에 대한 그 마지막 퇴직금 이제 뭐 퇴직금이 아니라 뭐 전별금이겠죠. 뭐 퇴직금이라는 것은 그 4년 동안 근무했던 기간 안에 전체에 뭐 책정해서 나가는 느낌이니까 퇴직금은 아니고 전별금 정도일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해외 출장 중에 관광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5천만 원에 대한 그 후원한 문제, 이 네 가지가 가장 쟁점이 됐던 거고, 특히 그때 당시에 쟁점이 됐던 것은 보좌진을 여성 인턴을 대동하고 나가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엄청 공격을 많이 했던 시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인사 검증의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사검증의 시스템은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7대 기준과 그다음에 200여 가지의 그 문항을 적고 그다음에 평판을 듣고 그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의 여부를 같이 검증하는 거죠. 도덕적 검증과 정책적 검증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도덕적인 문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로 의뢰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책 검증에 대해서는 4년 동안 정무위 활동과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이 매우 우수했다는 점을 동시에 놓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내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인사 문제가 저희가 그
위원회가 없이 출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인사의 문제가 조그만 문제만 불거지면 조국 수석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내지는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가 늘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던 겁니다. 예. 저희가 야당할 때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는 안 번졌습니다. 지금 야당이 물론 궁색한 처지에 있고 그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세를 해야 되는 것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고 그다음에 시정해야 될 것은 제도로서 시정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인사를 추천함으로 인해서 원래 네. 하고자 했던 개혁의 그런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걸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될 문제인데 야당이 껌껌이 다 사퇴하라 그러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보좌는 누가 합니까?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야당 인사들의 발언의 수위를 놓고 보면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때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복성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마지막 하신 얘기는 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하지는 않겠지만 뭐 당연히 위법에는 관용 없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예를 이번에 보여줬다라는 평가와 동시에 아까 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법적 기준으로 물어본다라는 부분. 사실 여론조사도 나왔고요. 절반 이상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는데도 선관위에 물어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불법적인 것이 있다면 물러나야 된다가 여론의 50%였습니다. 근데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 불법적인 것이 있다라면을 빼고 그냥 물러나야 된다라는 것으로 여론을 만들어 나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관위에다 물어보는 것은 이후에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16년도에 후원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6년 3월 25일 날 김기식 의원이 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저촉성 여부에 대해서 없다.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아니요, 그건 특이한 형태라는 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더 좋은 미래에서도 당시에 그 사용한 내역을 1월달에 또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판례가 있고 2006년도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측면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면 그 기준을 마련해야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 5천만 원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냐. 지금 또 논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은 이거는 국고에 가는 거는 말씀하시는. 국고에 가는 것도 기속이 되는 거고요. 단체에다가 그러니까 그것이 연구 단체 싱크탱크에서 후원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유권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특이한 금액, 특이한 방식이 어느 기준인지에 대해서 그럼 1,000만 원 미만은 괜찮은 거냐, 내지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냐, 그럼 지금 현재 그것을 이미 기부한 의원들은 또 뭐가 되는 거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장관의 문제는 사실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1,000만 원을 기부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안 나오고 5천만 원이란 금액의 상당성 때문에 저는 선관위가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논란을 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놓고 선관위가 빠른 결론을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뉴스 채널인 보도 채널인 그 이 연합뉴스에서 왜 이 김기식 건을 이렇게 또 오래 얘기하세요? 이미 이분이 문제 있다는 건 아까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50.5 대 33.4로 국민들이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런 문제가 없습니다. 얘기를 이미 할 단계가 지났어요. 지금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자체는 이분의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이미 사태를 다 파악하고 있는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겁니다. 저는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별로 할 말 없습니다. 그 조국 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한 10여 차례 이상 인사 난맥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벌써 이것도 한번 국민 여론조사 해보면 당연히 물러난다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법적으로 어디한테 또 물어볼 겁니까?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셔야죠. 이 정도 되면은 청와대 대통령의 어떤 사회를 통치적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더 이상은 뭐 이것도 얘기하기 뭐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 의원님도 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얘기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제로 좀 넘길게요.
김경수 의원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드루킹, 필명 드루킹 이분과 관련해서 댓글 조작 관련한 의혹이 상당히 많은데 어제 김경수 의원의 해명이 나온 이후에 다시 또 지금 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김경수 의원의 해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치르고 나서 얼마 있다가 드루킹 그분들 일부가 의원회가 직접 찾아와서 오사카 총영사로 한 분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그 디렉터를 전달을 했습니다. 정무적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외교 경력이 있는 분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어렵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자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위협 반위협적인 발언들을 해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지금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 드루킹 김모 씨가 오사카 총영사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인사청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인사에 관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와서 일단 뭐 전혀 그에 대해 응하지 않고 뭐 무시했다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운호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을 직접 만났다. 그렇죠. 뭐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모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인의 상식적인 눈으로 봐도 예. 이거는 단순히 드루킹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좀 볼 수 없다. 그 전에 선거 과정에서 드루킹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지금 드러난 것만 예.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이 사람이 주로 그 8년 동안 그 한 사무실을 월 최소 500이 되는 사무실을 예.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특별한 수입도 없이 이거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리고 그때 그 경찰이 수색했을 때 한 사무실에서 자그마치 170대의 예. 네. 휴대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70명의 아이디를 이 사람이 좌지우지한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루에 그냥 뭐 거의 뭐 2만 번의 어떤 이 사실은 어떤 댓글이 가능하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서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그 김경수 의원 자체가 이 사람의 기여도가 상당했다는 걸 시인했어요. 왜? 총영사 아무나 추천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안 됐다고 협박을 하는 것도 아무나 못 하는 겁니다. 일정한 부분 그동안의 관계가 있었지 않고는 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드루킹 자체가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 자기가 그 했던 공을 슬쩍슬쩍 흘렸어요. 예. 그렇죠? 그 페북에다가 안철수 아바타 내가 만들었 말이다. 그다음에 누구죠? 그 이 반기문 예. 이 사람 댓글로 내가 그냥 가게 했다. 그렇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댓글 사건 배어가 누군지 알아? 입이 근질근질해서 죽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 국민으로 볼 때는 이건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볼 수 없지 않냐. 이건 상당한 조직적 그 연계가 있지 않느냐. 예.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여권과 김경수 의원과 그리고 현재 수사하는 사람들은 답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는 드루킹 사건 예.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송기현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법사위하고 안행위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더불어민주당도 어쨌든 피해를 받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드루킹이란 사람이 실제로 그 일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이버에 그 조작이 메트로를, 있다는 수차례에 걸친 이제 그 저희 당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짜 뉴스단을 만들어서 예. 올 1월에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죠. 네. 신고를 해서 발견된 게 드루킹이란 사람이라는 거죠. 예. 지금 차명진 의원은 말씀에는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이 그런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김경수 의원이 작전에 개입했거나 예.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지금 야당의 주장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찰 역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럼 경찰도 못 믿겠다.
사실은 경찰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청장이 임명된 사람이 지금 맡고 있는 거고요. 예. 부분적인 인사는 있지만 그 분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이런 연계설, 일부 언론이 손을 잡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엮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아니라고 그러고 본인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드루킹이 보낸 예. 문자를 열어보지도 않았다라고 이미 그 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다 빼고 드루킹이 주장하는 일방적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했던 것이 일본 침몰설입니다. 허무맹랑한 예, 이야기들이. 일본 침몰을 대비해서 저기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일본이 침몰했을 때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는 걸로 해서 총영사를 부탁했는데 그거는 몰랐던 대목이지 않습니까? 예. 비공개된 내용이고 그 추천한 사람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고 예. 그래서 이분이 인사 추천이 있으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사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아주 뭐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인 양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사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하죠. 그러면 네. 그것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원 의원이 만난 것은 그 추천이 된 경력을 놓고 보니까 이력상으로는 좋은 이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나서 보니까 총영사라는 직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인용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다만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드루킹이라는 친구가 그러면 언제부터 댓글을 조작했느냐. 그러니까 정상적인 댓글, 선풀 운동을 하자는 것이 불법이냐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팬클럽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는 자유한국당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조직적으로 자금이 누군가로부터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은 말씀드린 특정한 잘못된 기계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선거를 하지 않아야 될 집단이 선거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불법이죠. 국정원이 선거 개입 불법이고요. 당에 돈이 유입이 됐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한테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저희가 조사를 예. 의뢰했고 그 조사 결과에 드루킹이 등장한 거죠. 정치권에서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사실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든 조직적으로 하든 뭐 누굴 지지할 수 있죠. 온라인에서 충분히 뭐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보다 사실은 김경수 의원과 과연 얼마나 친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사카 총영사를 본인이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였냐. 또 지금 보니까 뭐 파주에 있는 사무실에도 2번이나 왜 찾아간 거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찾아간 엮이면서 정치인이 예를 예, 들면 김경수 의원만 찾아갔다. 예. 이러면은 논란이 또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정치인도 가고 강연도 했고 행사도 참여했고요. 경제 지금 이 단체 이름이 공진화 모임인데 예. 경공 뭐라고 경공,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회원이 2,000명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500명이다. 그럼 꽤 규모가 있는 단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볼 때. 그러면은 선거 운동을 도와줬다. 뭐 선풀 운동을 했다 네. 그러면은 초청이 오면 가는 얼굴도 거죠. 한번 보여. 네. 예. 예, 야박하게 그러면 그런데 안 가면 안 가는 게 맞는가요? 그러면 선거 끝났다고 나몰라라 할수 화장실 없는.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예. 나올 때 다른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중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 운동 기간에 그러니까 자원봉사 해주는 분들이 모임에 오라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이 저는 뭐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기자들 만나지 않습니까? 예. 선거운동 끝나고 나면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식사도 하고 그런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일환인 거지. 그것이 지금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간 것도 의심이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과하다. 네. 근데 이 여권에서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의혹이 또 커져요. 네. 조금 아까도 김현 의원이 찾아간 정치인이 김경수 의원 혼자뿐이냐. 그래서 저는 그럼 또 있단 말인가? 아니 이게 보도된 거 얼마나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적이길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부분은 이제 여권에서 이 문제의 본질을 좀 상당히 이제 어렵게 예. 만드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래요. 이 문제의 본질은 이래요. 드루킹이 과연 그 평창 올림픽 때 반발해서 예. 매크로 한 것만 문제인가? 그것이 아니라 드루킹은 그 전에 대선 때도 상당한 부분 작업을 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의심을, 작업에는 예. 매크로뿐만 아니라 실제 상당한 부분의 악성 댓글도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드루킹만 했나? 다른 그런 팀은 또 없었나? 예. 그리고 그런 작업에 과연 김경수 의원은 그리고 여권은 민주당은
문재인 대선 캠프는 얼마나 관여했는가라는 예. 부분들이 이번에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의문에 그 어떤 그 일정하게 조금 더 그 의문을 더 가중시키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제가 그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이제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야당에서는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게 봐요. 경찰에서 이거를 3월 22일 날 그 드루킹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상당한 징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내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일 날 체포를 했으면 그거를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그 엄중한 사실에 대해서. 자그마치 21일 동안 이걸 묻어뒀어요. 그 묻어두는 과정이 과연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조사를 하는 과정인지 은닉하는 과정인지 국민들은 의심스러워요. 이런 그렇게 오래 그 사건을 그 묻어둔 경우가 없고 그리고 나서 지금 경찰이 뭐라 그럽니까? 김경수는 그 텔레그램 드루킹이 보낸 걸 안 열어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하려면은 경찰은 어떤 증거를 내놔야 되냐면 김경수 의원의 그 휴대폰을 뒤져봤다라는 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텔레그램에서 김경수 의원 쪽에서 보낸 내용이 없다 그러는데 뭐 지워졌는지 원래 안 했는지 그렇다 하면은 드루킹이 쓴 내용들을 사실은 분석해서 공개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운 거다. 아니면 이건 이렇게 보니까 일방적으로 한 거다. 그런 내용에 대한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이 경찰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들여다보지 않았다. 김경수 의원은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려면요. 국민들 앞에서 하려면 정말로 지금같이 지금 의혹이 만발한 시대에 경찰이 그런 증거를 대야 돼요. 그렇죠? 지금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말씀입니까? 저도 지금 공개했잖아요. 아니 그 기록 자체를 다 열으라는 얘기입니까? 검찰로 넘어갔는데. 경찰 아니 잠깐만요. 최명정 전 의원님. 저도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은 경찰에서 검찰로 이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수사 기록을 까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찰에서 한 수사 기록을요. 그런 거 있습니까? 가능한 불법 행위를 경찰에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아주 말씀 잘하셨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 기록 거의 뭐 매일매일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이 수사기관이 이번에는 좀 입조심을 하는 것이 좀 형평성에 안 맞고 또 하나는 이래요. 정말 수사 기록 공개 안 할 거면 이 얘기 하지 말아야죠. 텔레그램을 그 얘기가 김경수 아니고요. 의원은 안 봤다. 이걸 얘기를 하지 해주셔야 됩니다. 말았어야지. 답변을 그렇게 얼버무리면 안 되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그 특정 언론으로 넘어가가지고 보도되기 시작한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차명진 의원은 경찰이 지금 수사한 내용이 검찰로 넘어간 거를 검찰의 조사 단계에 있는 그 내용을 열으란 얘기 아닙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아주 말씀 잘하셨네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 공개 안 할 거면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김경수 의원은 텔레그램에 접근 안 했다. 이거는 수사 기록 공개 아니에요? 왜 이거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거 일부만 아주 그냥 털끝만 보여주고 경찰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나머지는 안 거잖아요. 합니까? 지금 말씀은 알겠습니다. 경찰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찰은 거짓말하는 집단이고요. 그다음에 드루킹이 얘기하는 거는 전폭적으로 믿는다 이거 아닙니까? 드루킹 말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의혹을 해명해달라. 의혹을 해명하고 있는 예. 겁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드리고자 있는 것은 경찰이 얘기한 것은 경찰이 수사한 내용 중에 열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을 답변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계속 반복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지금 경찰의 기록을 공개하라는 얘기인데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건데 그럼 경찰을 범죄자 집단으로 만드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이 경찰이 기본적으로 공개 브리핑을 하고 또 백블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을 때 일정 부분 정도의 수사 방향은 공개를 하되 그 내용 자체를 다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수사 기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정원 댓글 공작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례적으로요. 그때 살인행위 가 있을 때도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거의 안 합니다.
1000건이면 10,000건에 한 건 정도 하는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굉장히 선거 결과가 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잘못을 경찰이 해서 그 위에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차명진 의원이 얘기하는 게 2012년도에 잘못했던 경찰의 행태를 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야당의 알겠습니다. 주장은 알겠습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좀 더 그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논란이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특검으로 가자 야당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뭐 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부분은 어떻게? 정의당도 지금 특검하자는 겁니까? 아니요, 정의당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민평당도 예, 그렇고, 민평당도 네.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별로 그 의미 있게 보지는 않는데요. 예를 예. 들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감춘다, 내지는 뭐 권력기관에서 입김이 작용해서 문제가 됐을 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작 단계잖아요. 예. 근데 특검 가자는 얘기는 이제 현재 검찰 못 믿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조사를 담당하는 검찰. 시작도 안 했는데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특검 부분.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경찰의 수사 태도를 놓고 볼 때 검찰도 사실 믿기 어렵고요. 저는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지 마시고 빨리 어떻게든 이 문제를 이실직고 하시든지 아니면 특검에 넘기시든지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댓글로 일어선 정부, 댓글로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마치 정권 차원의 어떤 게이트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당의 지금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댓글로 만들어진 정부, 댓글로 망한다. 예. 박근혜 정부 얘기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장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그 박근혜 정부에는 그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 똑같은 사실이 또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는 드루킹 때문에 정부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촛불 민심으로 1,700만 명이 20여 차례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국민들의 탄성이 있었던 거고요.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박근혜인데 실제로 대통령으로 활동한 사람이 최순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파면됐던 대통령 이후에 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풀 댓글이 그때는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도 한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원이었고 검찰이고 경찰이었습니다. 불법한 행위가 있다면 발견했을 것이고요. 그 조직적인 행위를 했다면은 우리를 도왔겠습니까? 당시 국정원이 홍준표 네. 후보를 도왔겠죠. 어불성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